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제가 올린 콘도를 함부로 혼자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받는 문의들이 뭐냐 하면, 내가 콘도를 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물건 좀 봐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짓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물건 다 살 거고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거래할 것도 아니면서 물건은 분석해달라,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이거 외국에 와서도 그대로 합니다. 한국이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커미션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커미션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장 낮은 거예요. 커미션이 낮은데 서비스가 낮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올려놨는데 한국처럼 부동산 커미션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낮다는 중국보다 낮아요. 커미션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가지고 집주인 만나서 직접 거래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대부분 사고 날까봐.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성향을 외국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외국은 한국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 보고 에이전트를 만나요. 그 에이전트를 만나서 집주인을 만났다라고 칩시다. 그래갖고 에이전트 살 제끼고 집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 해봐야 해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집주인이 무슨 능력으로 서류를 만들어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에이전트거나 건설사 판매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건 물건이 아니라니까 결국. 그런데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콘도 영상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콘도 대부분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콘도들입니다. 왜?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 콘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올리냐? 그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저한테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안 올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거래하는 건설사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멘트를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화면만 보고 가서 사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제가 블로그에 판매 콘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판매하는 사람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설사 판매 직원, 이 영업팀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팀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회사도 있고요. 렌트나 리세일 시장도 먹기 위해서 에이전시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시에 소속된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 에이전시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직업은 뭡니까?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서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사이트로 콘도 찾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이트 정리해드렸죠. 그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곳, 하나는 그냥 회사인데 부동산 사이트처럼 만들어 놓은 곳. 거기에서 직원 어떻게 뽑습니까? 커미션 60% 줄 테니까 사실상 프리랜서처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안에서도 실질 직원이 있는 반면 그냥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때로 방문자를 보면 그 에이전트가 방문자 2로 돼 있다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외부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부동산 회사나
태국 방콕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회사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임시적으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분양하는 애들, 에이전트들 있죠. 그런 애들을 그냥 넣어서 유니폼만 입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방건설사 얘기할 때 1년 전에 갔을 때와 1년 후 갔을 때 팀이 싹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이 경우는 뭐냐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상가 분양을 하죠. 상가 분양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팀이 들어와서 그 상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어떤 팀이 들어와서 하게 돼요. 그러다가 기간 끝나면 쓱 나가는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물건 사면요, 걔들 나가고 나면 여러분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샀다, 워크인에서. 그러면 건설사에 있는 분양팀은 판매만 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 보면 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파트, 관리 파트,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뭐 하시라고. 저희들 고객들 아시겠지만 그 메일 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메일 무시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스케줄 해주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걔네들은 빨리 여러분들 잔금 넣고 빨리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땡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에이전트들한테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계약하고 나서 커미션 받으면 땡이에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하는데 DD 프로퍼티에 한번 봅시다. 요 앞에 얘기했던 이 콘도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에이전트죠. 근데 여기에 왜 있을까요? 돈 많이 냈으니까. 앞쪽에 돈 많이 낸 사람들 두루룩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진 다 있고 아래로 가면 사진 없죠. 들어가 보세요. 다 에이전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보고 찾아봐야 그 사람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하고 거래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전화하면 거의 100%예요. 이 물건은 없고요 하면서 그때서부터 다른 물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콘도가 좋더라. 그리고 SNS 같은 데서 화면 보니까 이 콘도 이쁘게 생겼네. 그거 보고 접근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콘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콘도는요,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닛마다 다 달라. 어떤 거는 13% 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빵이에요.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셀프로 들어가 갖고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직접 뭐라고 산다는 게 기껏 해봐야 제가 올린 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물건 사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 할 거면 그 사람들 말은 왜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정말 송금 같은 거는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제도가 은행 같은 데서 조금씩 바뀔 때도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콘도 사려고 하는데 직접 송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에이전트는 송금도 못하는 에이전트잖아요. 소리도 못 만드는 에이전트고. 해외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태국이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에이전트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뭐냐면 그 에이전트를 찾는 겁니다. 에이전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잘한다, 그리고 나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정직하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 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전부 다 주변에서
혼자 못하니까 태국 사람 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태국 에이전트 끼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건 뭐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가격도 믿을 수 없고 내가 팔고 싶은 것도 못 팔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가 직접 건설사하고 거래하고 직접 계약 맺고 하는 걸로 다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소개받은 콘도가 어딘 줄 압니까? 원라인 파이브입니다. 그때 가격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 그 안에서 원라인 파이브 옷 입고 판매를 하던 직원이 저한테 다른 콘도 소개시켜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콘도가 어디냐? 저도 안 사는 이런 콘도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를 스퀘어미터당 얼마에 팔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20만 바트에 팔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팔아먹으려고 저런다. 그러면 제가 에이전트인데 팔아먹으려고 일하지. 그러면 안 팔아먹으려고 일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에이전트들은 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해외에 투자하면서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태국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 블로그에 보면 상담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거래를 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와 되게 복잡하게 해놨네. 상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번 통화하면요 2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왜 만들어놨냐?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하고 해요. 근데 나 귀찮아 물건이나 보여줘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귀찮으면 해외에 부동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정말 안타까워서 몇 년 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 봐봐야 한 200명 볼 텐데 그래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도 에이전트하고 거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맞을 싫으면 에이전트를 찾는 겁니다. 좋은 에이전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왜 다른 사람 얘기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서류도 못 써갖고 연락하고 서류도 못 써서 서류 좀 대신 써주실래요 하고 연락하고 송금은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